이건 간단하게 그리면 됩니다. 아까 온도가 4칸이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키피디아 다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관심 안 가지니까 사람들이 다 몰랐던 건데, 레이트, 브론즈 에이지, 콜랩스입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사료적으로 찾아보기 위해서는 바로 일리아스를 보시면 그쪽에 이게 언뜻 은유적으로 표현됩니다. 그 가뭄에 대해서. 이때 레이트 브론즈 에이지 콜랩스 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일단 청동기 시대의 붕괴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말 그대로 청동기 제국들이 다 붕괴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미케네, 히타이트, 그 위대한 제국들이 와르르 그냥 무너지게 된 거예요. 비천이문 되면서. 대기근의 여파로 인해서. 또 하나 뭐죠? 바로 이집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집트 가기 전에 다시 이집트 공부를 할 건데 여기까지만 공부해요. 오히려 그래서 공부하기는 좋아요. 이 사건 때문에 이집트는 그 이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예, 이집트는 쇠락하게 됩니다. 이 이유로. 또 하나 뭐가 있죠? 근데 단순하게 이게 중동 유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스키타이를 대이동하게 합니다. 그때.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 오스트로네시안들이, 남아한 오스트로네시안들이 태평양 쪽으로 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폴리네시안 뭐가 있죠? 그쪽에 하와이 이런 데 뭐 섬 있잖아요. 태평양 섬들이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뉴질랜드에 그래 걔네들이 태평양에서 이렇게 이동을 시작하는데 막 이렇게 가다가 하와이까지 간 거예요. 걔네가 다 우리 아시아 기원입니다. 걔네들이. 예.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데가 바로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오리족인데, 마오리족이 뉴질랜드에 들어간 게 언제냐면 1300년에 들어갑니다. BC가 아닙니다. 그냥 1300년에 들어가요. 원래 뉴질랜드는 한마디로 그 1302년에는 어떤 인간도 한 번도 발길이 안 닿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왕국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룡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공룡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공룡의 후손이 누구죠? 예, 새. 거대 새들이, 예, 모아새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거대 새들이 거기를 다 점령하고 있던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거기 최대 포식자였기 때문에 나는 법도 잃어버렸고 뭐 그냥 편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오리족이 들어오고 나서 100년 안에 절멸합니다. 그때 새들을 어떻게 잡았는지 예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냥 가서 짚는 겁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최강 포식자였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게 바로 뉴질랜드까지 가고 또 마다가스카르까지 또 반대로 갔던 게 바로 이 폴리네시아인데, 그 사건이 바로 레이트 브론즈 에이지 콜랩스 바로 이때 일어났고, 지금 지질학자들이 얘기한 건 바로 이때 엔소 현상도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엔소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역사 여러 가지 사건들. 지금 현재 또 엔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식료품값, 주식시장 이런 건 다 엔소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동기 시대가 붕괴되면서 바로 철기 시대로 들어오는데, 초기 철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청동 시대 그때 트로이 전쟁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엔 배 죽이지 못했고 때려 죽였다. 왜냐면 청동기는 우디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전쟁이 뭐 오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까지 하고 끝난 거예요. 왜냐면 다 지치니까.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참상은 끔찍했다라는 거죠. 이빨이 깨지고, 그리고 일리아스 같은 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철기 들어오면 바로 그게 바뀌었냐? 양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야금술이 그렇게 뭐 갑자기 발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순물이 많았기 때문에 초기 철기랑 청동기랑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귀족전에서 시민전으로 바뀐 거죠. 그건 왜 그렇죠? 그건 바로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지구 지각의 뭐죠? 엘리먼트, 어빈더스 오브 엘리먼트. 예. 그래서 뭐죠? 이거는 한 번 배우니까 지금 계속 쓰잖아요. 뭐예요? 예. 오시, 알페, 카나크마. 예, 뭐죠? 예. 47, 28. R8, 이건 어떻게 외우시면 돼요? R8입니다. R8 자동차 있잖아요. 아우디. 그걸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두 개 합해서 75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렇게 안 외우면 무수하게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안 외우면 못 외웁니다. 그리고 FE가 바로 5, CA가 뭐죠? 4, 3, 2.5, 2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리는 어떻게 안 했잖아요. 0.01이에요. 0.01. 그럼 어떻게, SN은 어떻게 될까요?
0.0002예요. 이것 때문에 게임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귀족들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동고를 소지할 수 있는 건 굉장한 귀족 계층들이 굉장히 고위층이고 종교와 굉장히 연계되어 있고 제사와도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건 흔하지 않은데 이거 두 개를 합쳐야 돼요. 청동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드문 광물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프로스가 그렇게 작은 섬나라가 쟁탈전까지 벌어가면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거예요. 키프로스 같은 경우. 로도스 같은 경우도 그 중개무역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걔네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콜로세움의 어원이 어떻게 돼요? 콜로세움은 콜로서스라는 거인상에서 있잖아요. 콜로서스 여러분 엑스맨 그 마블 그 시리즈 좋아하면 콜로서스 나오잖아요. 몸 딱 그 크롬으로 바꾸는 애. 걔가 바로 콜로서스가 그 거인상입니다.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콜로세움에. 청동기 시대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청동기에 대해서 그냥 말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측정되어 있잖아요. 0.01, 0.0002. 근데 어떻게 돼요? FE는 와 5예요. 그 일본 애들도 다 철기 무기를 소지할 수 있었죠. 특히 그리스 같은 데는 어렵지 않았겠죠. 왜냐면 걔네들은 무역상들이니까. 그냥 나라 자체가 해상 민족이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 어디 바다를 이렇게 떠다니시다 딱 배를 마주치면 그 중에 4분의 1이 그리스 배라는 걸 아셔야 돼요. 17%는 정확히 얘기하면 17%. 4분의 1 아니라 5분의 1, 5분의 1. 17%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를 바로 아이언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아이언 에이지를 부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911이죠. BC 911. 뭐죠 이때? 이때를 우리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9일 바로 네오 아시리안 엠파이어. 이거는 또 우리가 중동으로 넘어간 거예요. 신 아시리아 제국. 신 아시리아 제국 여러분 보시면 딱 이거 보시면 돼요.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곱슬머리하고 모자 쓴 머리 길고 이런 부조라고 보시면 돼요. 부조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창을 이렇게 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창을 이렇게 들고 전차를 타가지고 이 호랑이가 누워 있는 그런 상황 혹시 보셨어요? 박물관 같은 데 많은데 호랑이가 이렇게 호랑이를 사자 호랑이 아니라 사자를 찍어채는 부조, 가장 유명한 부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리아. 본격적인 철기 시대가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야금술이 굉장히 발달됐다고 보시면 돼요. 본격적 철기 시대. 그렇다고 해서 청동기가 완전 사라졌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청동기는 여전히 귀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기들의 과시용품으로 쓰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완전히 호전적인 애들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BC 264입니다. 바로 이때가 뭐냐면 포에니 전쟁이에요. 포에니 전쟁. 그래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죠? 이 시기를 9일부터 뭐라 불러요? 아이언 에이지 콜드 이포크죠. 콜드 이포크. 이 시기를 아이언 에이지 콜드 이포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에니 전쟁이 바로 이때 시작해요. 포에니 전쟁이란 거 여러분 아시죠? 포에니 전쟁은 아시죠? 포에니가 뭐죠? 포에니키안, 바로 페네키아 전쟁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마 포에니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에니키안의 뜻이 뭐였죠? 자주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 사회를 이해할 때 스파르타쿠스 같은 그 미드 같은 거 있는데 보면 자주색을 굉장히 누구나 차고 있잖아요. 그거 완전 잘못된 얘기예요. 자주색은 너무나 귀했죠. 이 뿔고동에서 특별한 뿔고동에서 거의 뭐 2,000마리를 죽여야지만 요만큼 나왔던 그 색깔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저분 지금 자주색 옷 입고 오셨는데 황제만큼 누리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황제만큼 누리고 산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 바로 이때 시작됐는데 이때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로만 웜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 때 로마가 다 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결국 바로 395 로마가 분열된 시기부터 뭐 거의 끝나죠. 476에 로마가 멸망하는데 476에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 식을 뭐라고 하죠? 이때부터 다크 에이지 콜드 피리어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온도를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는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네. 떨어지지 않고 이때부터 이렇게 떨어졌다가 간단해요. 이거 간단해.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로마의 팽창 시기는 정확하게 이 온도하고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포에니 전쟁에 누구랑 싸웠다고 했죠? 페네키아인데 페네키아 그냥 페네키아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정확하게 카르타고죠. 네. 카르타고랑 싸웠습니다. 튀니지를 꼭 가봐야 됩니다. 카르타고. 당연히 그쪽에서도 엄청난 철기가 왜냐면 카르타고도 바로 판가판의 경계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가판의 경계면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상 보시면 BC 2200년에 있던 4.2 킬로유 이벤트는 바로 드라이고 아까 얘기했죠? 아카드 왕조 한마디로 수메르 문명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뭐죠? 이집트 공왕국이 그 위대했던 피라미드까지 세웠던 공왕국이 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1 중간 시기에 돌입하게 되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 당연한 일은 뭐냐면 북방 세력은 남하합니다. 북방 세력이 남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으로 교체된 걸로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피부색은 지금 이 위도랑 맞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교체된 겁니다. 우리 몽골 쪽에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지금의 남중국에는 누가 있었죠? 필리핀, 따이, 그러니까 따이족의 남아 우리 그 나중에 그 사건도 할 겁니다. 수코타이닝을 하면서 오초네시안들이 대거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밀려 내려간 애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폴리네시안들은 아예 밀려서 땅 없으니까 태평양으로 그냥 나가버린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푸아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죠? 걔네들은 그래도 농업혁명을 이뤘기 때문에 문명까지는 가지 못해도 농업혁명까지는 했거든요. 걔네도 농업혁명 이렇게 초창기입니다. BC 6500년에 해요. 벌써 사탕수수 같은 경우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끊임없이 게르만족, 쿤족 이런 애들 계속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애들 보세요. 죽은 개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비타민 D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피부색은. 그리고 최초의 백인은 BC 6000년에 출연했어요. 그것이 작년에 사이언스에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최초의 백인의 출연에 대해서. 흑해 쪽.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흑해 부관을 우리가 무조건 가봐야 돼요. 지금 세상을 정복한 이 코케지언, 아리안 얘네가 바로 거기서 출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8.2, 5.9, 4.2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는 거죠. 이건 근데 대부분 문명 이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긴 시간인 걸 아셔야 돼요. 모주기후 때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인터트로피칼 컨버전트 존. 우리 북반구의 여름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압대가 형성되면서 이쪽이 다 열대우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대우림 양쪽은 어떻게 되죠? 사막화가 되죠. 지금 지구상 가장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이울로 다 바람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울로 바람이 들어가요. 계절풍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사막이 되는 겁니다. 겨울엔 이울로 들어갔다가 여름엔 이울로 들어가요. 왜냐면 너무 큰 땅덩어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산, 9km짜리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에 몬순이 내리면 인더스 문명을 그래서 싹 띄었고 또 뭐 했죠? 바로 위대한 제국 크메르 제국의 기반이 앙코르와트 가실 때 그 대운하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앙코르와트 가실 때 앙코르와트만 보면 안 되고 앙코르와트에 운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톤레삽 호수까지. 톤레삽 호수가 바로 이 히말라야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뭐죠? 그걸로 인해서 이 뒤쪽에 타크나마칸 고비 사막이 생기면서 그쪽에는 무수한 먼지들이 바람에 이끌려 어디로 날아갈까요? 바로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거 쌓이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래서 중국 강은 누런색 강이고 중국은 누런 빛깔을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황허 문명 또한 히말라야가 만든 거예요. 문명사를 그래서 시작하려고 하면 사실 히말라야를 갔다 와야 돼요. 체라푼지 같은 데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 사실 올리브밖에 없던 거예요. 얘네들은. 올리브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시칠리아 같은 데 했고 메세네 평원 이런 몇 개 있긴 했는데 뭐 완전 제국을 수립할 정도의 자급자족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시기에 이집트를 무조건적으로 정복해야 됐던 거예요. 뭐 이집트는 스스로 뭐라고 했죠? 스스로를 크메트라고 했어요. 크메트란 말의 뜻은 검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장 불경한 색은 붉은색입니다. 사막은 아주 불경한 곳이고 바로 이집트 검은 침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검은색을 가장 숭고한 색으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를 크메테라고 불렀다고 보시면 돼요. BC 2000년에 아카이아인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체가 됩니다. 아카이아는 교체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질도인데 원래 테티스잖아요. 테티스가 누구죠? 테티스?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테티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테티스잖아요. 그 테티스 해라고 부르는데 원래 팔레오 지중해는 테티스 해라고 부르죠. 테티스 해가 판의 이동으로 잠기면서 어떻게 되죠? 그걸 바로 지중해라고 부르는 건데
이렇게까지 왔고 결국 이렇게 단층선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단층선들. 아까 얘기했던 오피올라이트가 왜 중요한가? 보행도표 공부한 사람은 알잖아요. 감남석, 반려암, 현무암이 가벼운 암석입니까? 무거운 암석이에요? 무거운 암석이잖아요. 고철질이잖아요. 무거운 암석은 우리가 흔하게 발견되지 않아요. 대륙 지각에. 얘네들은 언제 발견되죠? 그렇기 때문에 판과 판의 경계면에서만 2차 문명이 싹들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지진 작용과 화산의 작용으로 인해서만 지구 표면으로, 지각 표면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대륙 충돌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대륙 지각에 남아있는 원시 바다 환경의 화석이나 잔해물들을 바로 오피올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피올라이트 초반에 공부하려고 자주 나와가지고 이것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피올라이트를 제대로 공부해야 돼. 에클로자이트, 오피올라이트 이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문명사에서의 이 청동기, 철기 과연 이게 무언가, 심지어 지금까지도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끝에 위치하고 자기 배 타고 가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거기서? 아까 전엔 주석의 나라라고 했는데 사실 무슨 나라죠? 영국은 석탄의 나라입니다. 석탄의 나라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예요. 어떻게 에너지를 수급할 것인가, 그 문제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건 다 에너지 문제입니다. 사실 원자력 에너지, 모든 게 다 에너지예요. 농업혁명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굶어 죽을 거 걱정 안 합니다. 우리 그래서 파푸아누기니 갔을 때 어땠어요? 파푸아 갔을 때 그 사람들은 꿈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사회에서 직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똑같이 에너지 수급에만 평생 동안 매달리다가 끝나는 게 바로 그들의 삶이죠. 마치 거미처럼 거미줄 치게 먹고 먹기 위해 거미줄 치고, 그거의 반복이 바로 부족 사회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대한 농업혁명, 그리고 또 뭐였죠? 산업혁명, 또 하나 뭐 있잖아요. 와, 농업혁명에서 우리가 그때 첫 시간에, 우리 오랜만에 첫 시간 했던 거 뭐예요? 누구죠? 와, 프리츠 하버의, 프리츠 하버 기억나잖아요. 질소 고정법으로 인해서 미리 대량 그리스의 핵심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봐봐요. 이 단층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프로스가 어마어마한 구리 산지로 되면서 다들 이걸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던 거죠. 크레타 이쪽에 있고, 그리고 다 보세요. 이거 다 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단층 경계면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서브덕션을 제대로 이해하면, 섭입대로 이해했을 때 당연히 부가체든 판과 판의 경계면이 아니라 조금 치우친 데에서 일어나죠. 우리가 판과 판의 경계면에서 어떻게 되죠? 판과 판에서 이게 판이 밀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특히 이게 무슨 경계예요? 컨버전트 플레이트에서. 그럼 이게 올라갈 때 여기 내려오잖아요. 이 판이 내려오면 여기서 녹잖아요. 녹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화산이 분출되는 거예요. 여기에서.